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제 맨유에서 좀 지금은 소외받은 미드필더가 한 명 있죠. 바로 마이누입니다. 마이누가 1월에 임대 추진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이누가 단 한 번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발 출장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리산드로, 말라시아, 토미튼까지 총 4명만 선발 출전한 적이 없는데요. 리산드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부상에서 복귀한 적이 없었어서 이해가 가고, 말라시아는 그냥 전력 외자원, 그리고 토미트는 골키퍼니까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마이누한테 되게 상실감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누는 이렇게 되니까 좀 팀에서 뛰기 위해서 임대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나이티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마이누가 OT를 떠날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선호한대요. 일단은.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아모림한테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왜 마이누를 기용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모림이 저는 항상 최선의 선수를 기용합니다. 그냥 이기고 싶은 것뿐입니다. 상대가 누군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은베모라든지 아마드 이런 선수들이 좀 빠지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빠지면 좀 기용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훈련에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투입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대응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림도 좀 요거에 대해서 대답할 때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네. 그냥 나는 기준에서 그냥 제일 잘하는 애를 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가 누군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내 기준 제일 그 당시에 잘하는 사람만 뽑는다. 근데 이제 마이누는 아모림한테 약간 점수를 못 받은 이유가 저는 마이누의 기동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사에서도 그걸 얘기하더라고. 마이누의 기동력을 조금 문제 삼았다. 아무래도 아모림은 엄청나게 많이 뛰고 에너제틱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마이누는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또 기술적인 축구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누, 브루노 이렇게 두 명을 써버리면 가운데 미드필더의 수비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마이누, 카세미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브루노가 지금 상황에서 시기가 좀 그렇죠. 맨유는 경기가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브루노, 마이누 둘 중에 하나 골라라면 브루노를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누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유럽 대항전 나가지 못하는 게 크다고 봐요. 유럽 대항전을 맨유가 계속 나갔던 팀이라서 저는 맨유의 스쿼드의 볼륨이 되게 큰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유럽 대항전 안 가다 보니까 여러 자원들이 떠버렸죠. 그런데 경기 수는 감소돼 있고 그리고 리그컵까지 조기에 탈락하면서 서브 선수들을 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사라졌어요. 저는 유럽 대항전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 보는데 리그컵 조기 탈락한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맨유가 냉정하게 지금 리그 우승에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기야 하고 그러면은 리그컵이나 FA컵에서 한번 컵을 노려보면 좋았을 텐데 리그컵을 그림즈비한테 진 게 너무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누가 맨유에 실질적으로 도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그와 홈그를 만족시키는 아주 가치가 높은 선수죠. 그리고 나서 또 성골뉴스라는 상징성까지 보유한 선수다 보니까 마이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성골뉴스, 마이누 절대적으로 좀 지키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마이누가 그 고점을 찍었을 때가 유로 대표팀 저는 주전 먹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잉글랜드 유로 대표팀에 진짜 쟁쟁한 미드필더들 많았죠. 콜 파머, 필 포든, 주드 벨링엄, 에제도 있었고 데클란 라이스 진짜 잘하는 선수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저는 거기서 마이누가 주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초반에는 마이누가 주전이 아니었는데 점점 가면서 주전이 됐죠. 그래서 그런 고점 23, 24 막판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이런 거 기대하면 마이누가 지금 맨유의 상황 때문에 성장이 끊긴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누가 20살이기 때문에 되게 성장이 중요한 나이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경기 경험을 쌓아주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경기 수가 줄어버린 것도 마이누의 성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백스리 쓰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약간은 잉여 자원처럼 돼버렸죠. 마이누는 박스 투 박스, 그러니까 8번 정도의 위치가 저는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브루노가 있는 이상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카세미루를 픽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카세미루랑 마이누는 유형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그리고 뭐 마이누도 사실 지난 시즌은 아쉬웠다고 보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누가 만약에 임대를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퍼포먼스를 보여준 뒤에 이제 맨유가 유럽 대항전까지 딱 진출하면 돌아와서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누는 뭐 임대 간다고 하면 거기서 잘해야겠고 맨유는 마이누 오기 전에 유럽 대항전 진출해서 스쿼드 자원들 쓸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맨유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임대를 오케이 할지는 아직 안 정했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마이누 입장에서는 만약에 맨유가 이 상황에서 안 돼. 우리 후반기에 선수 필요할지도 몰라. 이러고 딱 잘라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죠. 마이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많은 게임을 뛰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임대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이제 맨유에 돌아왔죠. 사실 지금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리산드로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우측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90분당 라인 브레이킹 패스 횟수예요. 여기서 뭐 더리우트, 맥과이어, 마즈라위 이런 맨유의 수비수들이 있는데 요로와 리산드로는 리그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뭐 리산드로 3위예요, 3위. 그 정도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지난 시즌에 90분당 라인 브레이킹 패스가 좋았다. 그래서 만약에 리산드로가 돌아온다면 저런 전진 패스 측면에서 또 좋은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리산드로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현재 루크쇼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복귀 시에 자리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 대항전을 안 하다 보니까 리산드로를 확인할 길이 별로 없는 거죠. 일단 루크쇼를 윙백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루크쇼와 리산드로를 같이 쓰고 싶다면. 근데 루크쇼를 윙백으로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약간 리스 제임스를 엄청나게 많이 뛰는 풀백으로 바꿨을 때 조금 불안한 것처럼 루크쇼도 윙백으로 올리면서 쓰기에는 또 부상이 발생할까봐 그런 건 이제 부담이고요. 근데 루크쇼가 또 스토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리산드로를 넣는다는 게 쉽지 않고 리산드로는 부상 이후에 제대로 지금 어떤 실력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리산드로가 결국 실력적으로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들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맨유에서 백스리 스토퍼의 전진을 가장 이해 잘하고 있는 자원이 아닐까 싶어요. 맨유가 좋은 결과를 냈을 때가 이런 스토퍼들이 가끔씩 전진해줄 때인데 리산드로 기억나는 장면 많죠. 유로파에서도 브루노 극장골 어시스트 했던 그런 크로스도 있었고 또 풀럼전에서 중거리 때려가지고 1대0으로 이겼던 그런 게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맨유의 공격은 저는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아마드가 좀 공격적인 윙백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아마드, 은베모 이렇게 두 명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리산드로가 있다면 왼쪽에서도 오른쪽만큼 어느 정도 공격이 되겠죠. 그 얘기 뭐냐면 좀 공격이 좌우로 분산되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리산드로의 단점은 키에서 오는 그런 제공권 단점이죠, 사실. 리산드로는 키가 되게 작기 때문에 프로필상 175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75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축구화를 신고 잰 키라고 하더라도 175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작은 키로 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해서 주전으로 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센터백들은 피지컬 크고 키도 크고 한데 리산드로는 어떤 신체적인 단점을 이겨낸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또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리산드로의 복귀가 또 기다려지고요. 그 다음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빌라한테 패배하면서 맨시티랑은 승점 2점 차, 그리고 아스톤 빌라와는 승점 3점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스날이 만약에 지고 시티가 이겨버리면 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스날은 이번 시즌 역대급 시즌이라고 불렸는데도 어느새 이렇게 승점이 따라잡혀 있습니다. 일단 센터백들의 줄부상,
그것도 한 시기에 겹쳐서 오는 게 너무 힘든 상황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스트라이커가 계속 줄부상이었는데 이제 스트라이커 어느 정도 끝날 만큼 되니까 갑자기 센터백들이 줄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갈량이스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모스케라는 1, 2월쯤 복귀할 것 같다. 그리고 살리바는 좀 상태가 잘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살리바, 세모, 모스케라, 마갈량이스 못 나와. 거기에 이제 살리바가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의회전 아낀다고 쳤을 때는 또다시 한번 인카피에 팀버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인카피에는 빌라전에서 어느 정도 약점을 노출했어요. 오른발 약점이 있잖아요. 걷어낼 때도 오른발을 잘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 많고 기본적으로 오른발 쓰는 것들이 저는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갈량이스 같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롱패스를 때릴 때도 조금 더 깔끔한 면이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센터백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 이거는 팀버한테도 되게 부담이 가중되는 시스템이죠. 팀버는 별로 못 쉬었어요. 이번 시즌 계속 못 쉬다가 이제 좀 화이트 와서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출전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팀버한테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팀버가 아스날에서 정말 핵심 자원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팀버한테 피로도 누적되고 또 팀버까지 만약에 잃는다고 하면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선수들이 좀 잘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는 공격진이 해줘야 될 차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세계 최고의 수비진 뎁스를 지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로 따져봐도 요 정도의 뎁스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집중 타격은 예상하지 못했죠. 한 곳에 쭈르륵 다 부상당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케레스 같은 선수들이 제대로 활약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케레스는 글쎄요. 몸이 큰 거에 비해 그런 등지기가 엄청 좋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베르츠처럼 열심히 오프 더 볼을 해주냐? 그런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한 지 물론 안 됐지만 폼 좀 끌어올려가지고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수비도 분산해주고 다른 선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베르츠의 복귀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게 이거 뭐 아스날이 공격진도 또 메리노한테 의존해야 되나? 그렇다면 또 라이스는 못 쉬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스한테 좀 기대해보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이 있는데 제주스는 최근 21세 이하 경기를 소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스가 만약에 또 돌아온다면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저는 제주스가 부상만 없다면 어떤 축구 선수로서의 재능? 이런 거는 뭔가 요케레스 하베르츠보다 더 높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축구력이 되게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천재같이 축구를 해. 약간.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잘하다가 하베르츠 없을 때 중간 시기를 혼자서 되게 잘 버텨주다가 또 부상당하고 이래가지고 제주스는 아스날에서 참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스톤 빌라 우승 가능성 있나? 에메리 감독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나봐요. 아스날전 끝나고 나서 이제 선두랑 승점 3점 차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라 감독 에메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4월이나 5월까지는 우승 경쟁이라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12월에 시작하니까요. 이런 헤드라인은 제가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많은 사람들은 8월에는 이미 우리가 끝난 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마라. 너네 우리한테 8월에 강등당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겸손하게 갈 거다. 이제 스테이 험블을 외치시는 에메리 감독님입니다. 근데 빌라의 기세가 진짜 미쳤습니다. 빌라는 이번 시즌 리그 첫 5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그 다음 10경기 중 9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1패가 리버풀. 빼고는 리그 9경기를 이겼어요. 최근 10경기 중에. 엄청나죠? 그 기간 동안 그들보다 더 많은 승점을 쌓은 팀은 없습니다. 3월 이후 빌라의 17승보다 더 많은 리그 승리를 거둔 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치더라도 빌라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스톤 빌라도 스쿼드 좋긴 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감독이 잘하는 것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메리 감독 역시나 리스펙입니다. 에메리 감독의 맞춤 전술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잘 작용하는 것 같아요. 상대팀에 따라서 뭐 4-4-2로 갈 때도 있고 4-2-3-1로 갈 때도 있고 윙어의 그런 구성도 다르게 만들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누구 넣을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빌라의 포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2명 되게 탄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의 수비형 미드필더 2명까지 해서 되게 탄탄한데 오나나가 이번 시즌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바카르 카마라 그렇게 2명이 투볼란치로 나오는데 뭐 둘 중에 한 명이 빠진다고 하면 틸레망스가 나올 때도 있고 틸레망스가 볼란치 중에 한 자리도 하고 위쪽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는 게 이제 빌라한테는 되게 좋은 점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양쪽 측면 선수 맥긴이나 모건 로저스 같은 선수들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중원에서 경합 상황에서 되게 유리해지고 그리고 뭐 공격 시에는 빠른 카운터로 상대방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선수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뭐 와킨스나 말런 같은 선수를 핵심 선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강팀과의 게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홈에서의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8경기 6승 1무 1패. 홈 승점으로만 따지면 19점. 공동 2위입니다. 그리고 뭐 공격력 좋은 사이드백들 리카디뉴나 마트센, 캐시 이런 선수 있고 캐시는 리그 3골이에요. 팀 최다 득점자가 4골인데 캐시가 리그 3골로 또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시 이번에 아스날전 골 넣을 때도 완전히 공격수 같은 마무리. 그리고 크로스 자체가 좀 먼 곳으로 흘러도 상관없는 그런 크로스로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같은 선수가 항상 공격수처럼 높이 올라가면서 그 떨어진 세컨볼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고요. 저는 일단 지금 다시 예측을 하자면 일단 저는 아스날이 우승한다는 건 변함없고 아스날, 맨시티, 첼시, 리버풀 순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리버풀 유럽 대항전 뭔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자리가 빌라가 될지 아니면 또 맨유나 토트넘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근데 아직 15라운드라서 이 기세가 쭉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본머스도 초반에 4등까지 막 가고 그러다가 지금은 13등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위권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연패를 한다고 하면 쭉쭉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프리미어리그가 재밌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